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에 관한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 분량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가지고 영상을 봐주시면은 정말로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배경 지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제가 복잡하거나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최근에 이재용과 삼성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무려 240조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투자 규모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죠.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자, 최근 반면에 문정부에서는 어떤 소리를 늘어놓고 있냐면은 대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에게 공공기관들에게 정규직 채용을 확대해라라는 그런 속편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실물 경제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아예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일자리 만들라고 뭐 한마디 하면은 그 양질의 일자리가 뿅 하고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들에게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정부가 또 반강제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몇 년 뒤에 이거 또 빚으로 돌아올 텐데. 정부가 직접 해마다 수십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민간에서 박살내버리고 있는데 세금 갖다 발라가지고 이제 와서 공공기관에 그 몇십 명, 몇백 명 억지로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인력의 선발이라는 거는 생산성이 있게 꼭 필요한 인원만큼만 뽑아 쓰는 게 상식이겠죠. 결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 맡겨야 됩니다. 경제의 파이 자체를 키우고 민간에서 고용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경제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민간 고용, 민간 투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앞으로 3년 동안 24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투자하고 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돈을 쏟아 붓는 거죠. 우리나라에 돈을 들이붓는 겁니다. 자, 최근에 삼성에 관련된 경제 뉴스를 보면은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끝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장하죠. 이거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 때문인데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경쟁 궤도에서 한번 밀려나 버리면은 두 번 다시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장이에요. 저는 일찍이 예전부터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삼성과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처해 있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은 절대로 장난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자, 전 세계는 지금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문제에 관해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 지난 2분기에 올해 들어가지고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들 중에서 매출액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물론 대단한 소식이고 기쁜 일이지만 이게 사실 언제까지 굳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만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최근 반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당분간 반도체 업계 매출 1위를 지키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의 승부는 중요한 승부는 각 업체들의 자금 동원 능력에 달려 있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향후 승부는 자금 동원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삼성이 정치권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시간 낭비하면서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에 삼성이 우리나라 정치권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에 삼성이 해외 다른 업체들과 초격차를 벌려놨던 부분은 많이 좁아져 버렸고 반면에 삼성이 뒤처지고 있었던 분야는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지금 최악의 악순환이 지난 문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담하죠.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은 대표적인 이 반도체 업계의 강력한 강자들인데 하나하나가 결코 삼성 입장에서 만만히 볼 수 있는 레벨의 그런 업체들이 아닙니다.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다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텔은 반도체 칩 설계 능력에서 그리고 또 대만의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해주는 파운드리 업계에서 각각 삼성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술력이나 혹은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리 삼성이 살아남으려면은 당연히 뭔가 좀 국가적으로 최소한 도움은 못 줄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결국 이 반도체 업계의 미래 승부라는 거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생산 라인을 더 거대하게 확대해 나가는 자금 동원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자,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의 스케일은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개 기업의 범위를 한참 전에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어지간한 국가 경제 규모에 가까운 그런 자본과 초자본과 초전문 인력들이 집중되는 그런 세계 초인류 기업들 간의 PT귀는 전쟁에 가깝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삼성의 투자 규모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거대한 돈들은 보통 3분의 2 이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삼성 기업 스스로의 이익만을 생각하자면 이런 게 해외 투자됐을 때 벌어들이는 이익은 더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괴롭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난 2018년에 삼성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무려 18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240조 투자는 그것을 또 뛰어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삼성이 180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240조를 투자하는 거고, 이 240조라는 금액은 예전 2018년 그 180조 투자보다 무려 60조 원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최근 3년 동안 벌어들였던 기업의 영업이익 122조 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벌어들이는 돈 그 이상을 과감하게 재투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벌어들이는 돈 그 이상을 과감하게 재투자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삼성 스스로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바로 오너 경영의 중요성이에요. 전문 경영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거대하고 과감하고 위험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이 이번에 발표한 240조 투자 계획은 그 금액 자체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만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 그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시간의 길이와 밀도가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뭐 20년, 30년 막연한 미래를 운운하는 그런 뻔한 그런 이제 허울 좋은 투자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 3년 만에 240조를 때려 붓는 겁니다. 1년에 평균 83조 원 이상의 돈을 쏟아붓는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이라고 해요. 1년에 기업 혼자서 83조를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지난해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 전체의 연간 투자액이 170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절반이 삼성의 이제 그중에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삼성이 투자하는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금액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투자액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평소 경제와 숫자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평소 왜 그렇게 삼성 얘기를 중요하게 다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문정부를 비롯해가지고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허구한 날 삼성 때리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저 사람들 기준에서는 그까짓 하찮은 국민들, 국가의 미래만 좀 포기하면은 지들은 지금 당장 저 거대한 돈바구니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세계 초일류 기업, 굳이 노조가 없어도 국내 산업 노동자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기업에 들어가서 굳이 자기들이 강제로 노조를 억지로 만들어 넣고 좌파 성향의 대학 교수들이나 퇴임 정치인들이 고액연봉 받으면서 기어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이사 직함을 달고 회사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결국 이것들은 지들이 밥그릇을 나눠 먹겠다는 그런 의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강력한 산업을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와 산업 안보 역량을 떨어뜨리고 우리 옆에 있는 덩치 큰 어떤 이웃 국가에게 반사 이익을 주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 대가로 저 사람들이 무슨 달콤한 약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상 이제 그런 쪽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이사 직함을 달고 회사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결국 이것들은 지들이 밥그릇을 나눠 먹겠다는 그런 의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의 강력한 산업을 무너뜨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와 산업 안보 역량을 떨어뜨리고 우리 옆에 있는 덩치 큰 어떤 이웃 국가에게 반사 이익을 주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그 대가로 저 사람들이 무슨 달콤한 약속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상 이제 그런 쪽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삼성이 이번에 결심한 향후 3년간 240조 원의 신규 투자액 중에서는 약 180조 원 이상이 고스란히 국내에 투자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지난 3년 동안에도 당시 180조 원에 달하던 전체 투자 금액 중에서 130조 원 이상이 실제로 국내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도 그만한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또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문정부가 저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데도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라도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게 누구 덕인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난 3년 동안 180조 투자해, 앞으로 3년 동안 240조 투자해, 국가가 누구 덕에 유지되는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지금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그야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온몸으로 간신히 국민 경제의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이 있다면은 이런 회사를 더 이상 뒤에서 국민들이 흔들면은 안 됩니다. 떠받쳐 주지는 못할 망정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통계 자료, 거대한 통계 자료들을 직접 수치로 이렇게 숫자로 들어보시면은 제가 평소 왜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국가 경제의 대들보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기업은 그야말로 국가의 금광이자, 기업이라는 건 그야말로 국가의 금강이자, 이제 국가의 금광,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광산, 금광이자 논밭,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유해지기 위한 그런 가치 창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 바로 기업이라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농사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논밭에다가 비료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화초에 영양제를 심어줘야지 거기에다가 독극물을 풀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발 현명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 스스로 현명해져야 기업을 더 크게, 경제를 더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세금을 깎아주고 각종 번거로운 행정 규제 및 절차들을 제발 좀 간소화해주고,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의 유능한 핵심 인재들이 기업인들이 오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자라는 게 유튜버 얼음사이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일관되게 계속해서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자, 오늘 조단위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만 그것도 단순한 1조, 2조가 아니라 100조, 200조 단위입니다. 삼성은 이미 지난 3년 동안에도 1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 중에서 130조 원 이상을 국내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40조짜리 투자가 또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180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가 진행이 돼요. 삼성 1개 기업이 불과 6년 만에 국내에다가 310조 원이 넘어가는 돈을 투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6년 동안 우리나라 국내에만 310조 원 이상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도 대한민국의 자기 혼자 힘으로 6년 만에 300조 이상씩은 투자를 안 해줍니다.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도 그 어떤 은행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거대한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 돈이 돌아가고 회전을 하는 거예요. 삼성이 투자한 돈이 결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술집, 밥집, 동네 자영업자들도 그 삼성 직원들의 월급으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식으로 다 경제가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래 삼성은 향후 3년 동안 3만 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이었다라고 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요즘같이 경제가 얼어붙은 시대에 너무나도 고맙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용 인력을 자랑하는 것인데 삼성은 무려 여기서 화끈하게 1만 명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4만 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삼성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고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내수 경제에 이바지를 하려고.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이런 식으로 민간 고용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런 인류 기업에서 몇 년 동안 노하우를 쌓고 나온 인재들은 회사 안에 있든 혹은 나중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창업을 하든 국가 장래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고급 인재들, 재원들이 됩니다. 국가의 자산이라는 거죠. 저기서 일 배우고 나온 애들이. 그리고 이 삼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야 되는 상식이 또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기업들도 바로바로 투입이 가능한 경력자만 요구를 하고 있지 정기적으로 어떤 공개 채용을 해가지고 신입사원을 뽑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간판만 번 듯한 대졸자를 뽑아가지고 기업이 더 이상 6개월 1년씩 먹여주고 키워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최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삼성은 현 시점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중에서 정기적인 공개 채용을 해주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공개 채용을 가장 처음 시작했던 기업들 중 하나라고 해요. 자,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욕하는 사람은 공채를 유일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10대 대기업 중에 또 공채를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이라고 하죠.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람 대접해 주시면 안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실물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아예 없는 탁상머리 이론가들이 삼성을 욕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삼성은 올해 2021년부터 23년까지 약 3년 동안 240조 원이 넘는 돈을 융단 폭격할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 중에서 반도체 예산이 200조, 그리고 바이오, 5G 통신 설비, 그리고 또 로봇 분야에 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투자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지간한 국가 부서보다도 예산이 더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이쯤 되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삼성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일개 기업이 여러분들 1년에 8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다라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경쟁이라는 게 월드 클래스로 이 레벨 자체가 너무나도 커져버렸고 전 세계 산업 강대국들, IT 강대국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국가 생존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감히 공무원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알량한 70년대 80년대 캐캐묵은 공산주의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감히 공무원 따위들이 장관 따위들이 발목을 잡고 말고 할 그런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여러 번 보여드렸던 자료를 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만 지금 삼성은 전 세계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장 좀 지어주세요. 투자 좀 해주세요. 오기만 하면 우리나라로 오기만 하면 전기도 깔아주고 수도도 깔아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공장까지 새로운 고속도로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우리 곁에 있을 때 남의 손에 뺏길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잘 먹여가지고 더 크게 살을 찌워주고 번식까지 시켜주는 게 현명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우리 곁에 살아있을 때 잘 대접해 주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조차도 그 도시의 고위 관료가 직접 자기 손으로 제발 우리 지역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손편지를 쓸 정도예요. 기업 소득세도 면제해 주겠습니다. 개인 소득세도 면제해 주겠습니다. 최대한 기업 친화적으로 모든 행정 혜택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월드 클래스의 기업이 우리나라, 우리 도시, 우리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커다란 회사를 짓고 거대한 공장을 세워주면 지역 주민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고용이 되죠.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월급 받아 먹고 살고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쓰고 결혼까지 하고 애도 낳고 해당 지역 경제 전체가 거대한 공장 한 개 덕분에 저절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자, 한 번 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국민 복지입니다. 자, 보세요. 삼성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현재보다 4배 규모로 생산 라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죠. 물론 이거는 미국에 좀 잘 보이려는 의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우를 잘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죠.
기업하기 힘든 환경 만들어 놓고 멱살 잡아 흔들면서 반협박으로 고용 늘려라, 정규직 늘려라 이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업이 이렇게 공장을 2배, 3배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죠. 판을 깔아줘야죠. 저절로 되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서로 기분 상하는 것도 없이. 사실 이 삼성은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주식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주식 가치만 낮을 뿐이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어마어마한 레벨이에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강력한 기업들의 보유 자산을 얼추 넘볼 정도는 되며, 심지어 우리나라 삼성이 그 유명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인텔,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자금력에서는 더 많다라고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자, 물론 이런 기준들은 해마다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미 삼성이라는 기업은 탈한국 클래스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기업이 철진한 정치권의 무능력한 공무원들의 캐캐 묵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갈 길을 못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치꾼들이 잡아다가 흔들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용이 발목 잡혀있는 지난 몇 년 동안 대규모 투자 측면에서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툭 하면은 멱살을 잡혀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니까 축적된 자본이 제때제때 신속하게 재투자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갤럭시 판매량이 줄어들고 반도체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히 상상이나 가십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영원히 알을 낳아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 제발 잘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기업에는 여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라는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기업에는 기업을 책임지는 오너가 있어야 됩니다. 큰 돈이 드는 사안은 기업을 책임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막대한 투자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한 책임을 질 만한 회사와 운명을 함께할 만한 강력한 오너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때 인재들이 그 구심점을 기준으로 모여가지고 저마다 날개를 펼치고 과감한 대규모 투자 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은 이런 거 절대로 못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국가경제를 잘 살게 만드는 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 국가경제를 경영한다라는 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난 국민들을 잘난 기업들이 자유롭게 뛰쳐나갈 수 있도록 판만 깔아주면 됩니다.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전문가들의 발목만 안 잡으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유익한 분들이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좀 눌러주시고 또 유튜버에게 이렇게 많은 응원과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풀보이스로 즐기는 코노스바. 나의 이름은 매국.
자,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에 대해서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죠. 자, 당연한 상식이 통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기관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받기 때문이겠죠. 아직 우리 대한민국 갈 길이 정말로 멀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조민에 대해서 그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뉴스까지 나온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조민의 의사 면허도 박탈될 거라고는 하는데 혹시나 또 이게 무슨 이상한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지 제가 좀 또 걱정이 듭니다. 뭐 어쨌든 참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네요. 자, 한편 조민은 최근에 그 의사국가고시에 합격을 한 뒤에 이제 한국전력 산하에 있는 그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한일병원 측에서는 그 조민 문제에 대해서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면 인턴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좀 약간 이상한 애매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좀 서글픈 일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왜냐면은 의대 입학이 그 의전원의 입학이 취소가 된다면은 사실 병원에서 의사 자격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는 애초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당연한 것조차 지금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공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취소 결정이 나면은 우리도 이제 당연히 취소를 하겠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의전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지속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요 대학교와 병원들이 죄다 정치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최대한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서 자꾸만 어떤 변수의 여지를 남겨두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회는 슬픈 사회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의전원 입학 취소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상식적으로라면은 병원에서도 무슨 수를 쓰겠죠.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문제도 상식대로라면은 더 이상 어쩌기는 힘이 들 겁니다. 자, 물론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설마 어떤 말장난과 조문의 어떤 그런 장난질을 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 스스로가 꼭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인문의 모든 것 인문백서. 자, 한편 변수의 여지를 남겨두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회는 슬픈 사회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의전원 입학 취소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상식적으로라면은 병원에서도 무슨 수를 쓰겠죠.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문제도 상식대로라면은 더 이상 어쩌기는 힘이 들 겁니다. 자, 물론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설마 어떤 말장난과 조문의 어떤 그런 장난질을 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 스스로가 꼭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한편에 조미는 최근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거기서 최근에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만약에 고졸이 되면은 인생 10년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이제 30의 의사가 안 된다면 40에 되면은 된다라는 또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애초에 순수한 본인의 능력대로라면은 의대나 의전원에 입학을 해서는 안 되는, 입학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조민의 의사 면허도 박탈될 거라고는 하는데, 혹시나 또 이게 무슨 이상한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지 제가 좀 또 걱정이 듭니다. 뭐 어쨌든 참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네요. 자, 한편 조미는 최근에 그 의사국가고시에 합격을 한 뒤에 이제 한국전력 산하에 있는 그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한일병원 측에서는 그 조민 문제에 대해서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나면 인턴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좀 약간 이상한 애매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좀 서글픈 일입니다. 슬픈 현실이죠. 왜냐면은 의대 입학이, 그 의전원의 입학이 취소가 된다면은 사실 병원에서 의사 자격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는 애초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당연한 것조차 지금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공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취소 결정이 나면은 우리도 이제 당연히 취소를 하겠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의전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지속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요 대학교와 병원들이 죄다 정치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최대한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쓰면서 자꾸만 어떤 변수의 여지를 남겨두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회는 슬픈 사회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의전원 입학 취소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상식적으로라면은 병원에서도 무슨 수를 쓰겠죠.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문제도 상식대로라면은 더 이상 어쩌기는 힘이 들 겁니다. 자, 물론 그런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설마 어떤 말장난과 조문의 어떤 그런 장난질을 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 스스로가 꼭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자, 한편에 조미는 최근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거기서 최근에 자신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만약에 고졸이 되면은 인생 10년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 좀 억울하기는 하지만, 이제 30의 의사가 안 된다면 40에 되면은 된다라는 또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애초에 순수한 본인의 능력대로라면은 의대나 의전원에 입학을 해서는 안 되는, 입학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되겠죠. 자, 한편 조민의 스펙의 중간다리가 되어줬던 그런 고려대학교 측에서도 이제야 슬며시 완곡한 입장을 꺼냈다라고 합니다. 조민은 원래 이제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자기 부모가 닦아주었던 그런 논문 저자니 뭐니 수많은 스펙들을 더해가지고 이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과거 이런 명문 교육기관들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초에 좀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화려한 그런 스펙들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정성과 진실성의 여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려대에서도 지금 이대로라면은 원칙대로라면은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져야 정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입학 취소가 되고 또 고려대 대학교에서도 입학 취소가 되고, 원칙대로라면은 이 사람은 그래서 고졸이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최근 법원에서 판단도 나오고 또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결국 내리니까 이제 눈치를 보고 있던 고려대에서도 슬며시 답변을 미루다가 이제 최근 와가지고 이제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이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게 말이 애매하죠. 입학 취소를 하겠다가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말장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정대로 같으면은 일반인들 같으면 진작에 신속하게 광속으로 결정이 나왔을 텐데 사실 이러다가 다음 정권 나올 때까지 몇 달 더 시간을 질질 끌지 어떨지는 우리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외압과 여론의 외압을 차라리 넣어야 정상화가 그나마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한편 정유라에게 독서를 내뱉었던 그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들도 다시금 사람들에게 많은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단히 떳떳한 사람인 것 마냥 큰 소리를 뻥뻥 쳐댔었는데 결국은 본인의 업보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그런 꼴이죠. 자, 한편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사실 웃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정유라와 최순실은 애초에 억지 스펙을 만들어내면서 공부의 길을 간 게 아니었죠. 애초에 말 타는 거를 어릴 때부터 특기로 해가지고 체육 특기생의 길을 걸었고 실제로 본인의 능력으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었습니다. 의대는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정유라는 원래 승마 성적이 이렇게 1등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수상 경력이 초등부 시절부터 중등부,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이거 말고도 똑같은 이제 거의 똑같이 생긴 페이지가 2페이지, 3페이지 이상 더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런 전국 단위의 주요 승마 대회에서 항상 정유라는 1, 2등을 다투었던 이제 성적과 수상 경력이 매우 우수했던 재원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허위 스펙을 만들어 나간 조민하고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당시에 마장마술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본인의 힘으로 해냈던 거죠. 당시 메달을 획득했던 사람들이 본인 한 사람만도 아니었으며 같이 출전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좋은 집안 출신의 그런 명문가 출신의 선수들 역시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당연히 받았고 또 훌륭한 말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각종 그런 이제 기업들로부터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유라 한 사람만 이상한 어떤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아시안게임이라는 거는 올림픽보다는 체급이 낮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라는 것도 대단한 성과죠. 인구가 도대체 아시아 대륙에 몇 명입니까? 하물며 고등학생 시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은 대학교 입학할 때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프리패스로 입학을 해주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생이 무슨 세계적인 과학 잡지, 의학 잡지에다가 논문의 제1저자로 등극되는 이제 그런 것과는 아예 종류가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스펙을 쌓았던 조민의 경우 그 의대, 의전원에 입학을 했던 조민과는 애초에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는 거를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사진은 제가 대표적인 이미지를 하나 적당히 금메달을 깨물고 있는 사진을 적당히 가져왔는데요. 당시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건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한창 막 뜨거워져가지고 대중들 상대로는 말도 안 통하던 시절에 해외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했었냐면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받은 선수가 상위 대학에 입학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스폰서 지원을 받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실 금메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받은 선수가 대학교 입학하고 기업 스폰서 받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제2의 광우병에 가까운 그런 사건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정치인 부부가 뇌물을 받아도 당사자가 아니면은 직접 엮어놓지 못하는 게 이 오늘날 법의 현실입니다. 법치니까 일단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애초에 그러면은 남남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라는 기적의 논리로 이거 법에 없는 논리입니다. 마치 한 몸이라는 식으로 법에도 없는 요건을 가지고 퉁쳐 넣어서 엮어 넣은 것부터가 그게 진짜로 잘못된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애초에 그 최순실의 딸인 바로 이 정유라 씨조차도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당시 체육계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 일수가 적은 거는 대한민국의 전국 거의 모든 체육계에 걸쳐가지고 뻔히 반복되던 관행이었습니다. 정유라가 대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까지 이런 논리로 박탈당해가지고 중졸이 되어야 한다면 지금 20대 후반 이상 나이대에 대한민국의 전현직 스포츠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졸이 되어야 정상인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어마무시한 사건이라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게 무서운 굉장히 소름이 돋는 사건입니다. 제2의 광우병하고 비슷한 그런 사건인데, 광우병 선동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그래도 여당 내부에서 버텨줬는데 이 정유라, 최순실 정유라 사건 당시에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부에서 배신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인 법치를 지켜주지를 못했으니까 정권이 통째로 넘어가고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여파가 지금까지 소용돌이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거대한 거짓말의 구렁텅이로 집어삼켰던 거예요. 법치가 아니라 이거는 감정이었고 때법이었던, 진짜 다시 생각해도 믿기 힘든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저때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 개인에게, 저 사람의 한 개인에게 얼마나 무자비한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진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100% 완전 무결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난리가 날 사건이 절대로 아니었고, 한 개인에게 얼마나 무자비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 사회 전체가, 그 집단 광기, 군중 심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고려대가 조민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검토하자 대놓고 이름 있는 유명 정치인이 교육부 보고 그걸 막으라고 훈수를 둡니다. 더민주 당 차원에서 교육부의 입학 취소를 막아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둥 대놓고 메이저 정치권에서 외압이 버젓이 벌어졌던 게 바로 이번 이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최근까지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죠.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선입견의 장벽이 얼마나 거대한지 20살 이상 국민들이라면 진짜 살벌하게 두 눈 크게 뜨시고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자, 한편 동양대학교에서도 조 전 장관의 부인이자 또 조민의 엄마인 그 정경심에 대해서 휴직이 끝나면은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라는 결정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엄격한 징계가 가해질지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씩 대한민국에 그래도 정상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떻게 보면은 또 화가 날 만한 소식이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최근에 또 인터넷에서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은 자기 딸과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의사들까지 물귀신,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의사활동 잘만 하고 있다, 다른 의사들도 의사활동을 잘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또 이렇게 퍼나르고 있다라고 해요. 내 딸도 의사 자격만큼은 제발 좀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자기 눈에 띄인 저 사람들도 전부 다 의사 자격증을 박탈해달라, 지금 이런 어떤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의 비겁한 심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면 맞아요, 다른 의사들도 문제가 되기는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그래도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한때 전 법무부 장관이자 대권 후보까지 꿈꾸었다라던 인간이 궁지에 몰리니까 너무나도 추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 의사 자격증이 위기에 처하니까 다른 의사들까지 굳이 끌고 들어온다라는 게, 시청자분들은 이게 과연 좀 이렇게 좋게 보이십니까? 아니죠. 추하죠. 인간의 밑바닥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앞으로 차기 정권까지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서야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죠. 이거는 정치하고도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고, 또 그래야만 하는, 상관이 없어야만 하는 그런 원리 원칙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원리 원칙의 문제예요. 법규와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인 건데, 사실 이게 아직까지도 논란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제 좌파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것 보고 또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판사들을 물갈이 해야 된다, 또 난리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이 정상적인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해질지 그것도 걱정이 들고,
또 참 이런 상식들이 가능해지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사회 각계에서 다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다들 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